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반응 속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이제 2학기가 방학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시험 끝나서 시험 끝날 때만 좀 많이 제 걸 봐주시더라고요. 시험 끝나니까 푹 주저앉았어요. 시청 그 빈도가. 그래서 오늘 이제 반응 속도 개념 좀 나가는 데까지 한번 같이 나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점 테스트 풀고 3점 테스트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응 속도예요. 이제 뒤에 남은 부분들이 좀 약간 화투의 좀 약간 재밌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반응 속도에서 우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볼 텐데 화학 반응 속도, 그 다음에 반응 속도식,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이제 우리 세 개 카테고리로 공부를 하고 나서 2점 테스트 들어갈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 다시 한번 받고 반응 속도식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어떤 농도, 어떤 물질들이 속도에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되고, 화학 반응 속도. 그러니까 화학 반응 속도를 어떤 개념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쓴 다음에 그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반응이 결국에는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가 크냐 작냐, 어떠한 반응 때문에 이루어지냐, 몇 단계 반응이냐, 뭐 이런 것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지금 말하는 건 차차 이제 설명하면서 같이 이제 이해하도록 하고요. 화학 반응 속도를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에는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이 있다고 해요. 뭐 당연히 이걸 읽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빠른 반응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반응이 완결되는 반응이 있고, 느린 반응은 시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응이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응일 거다. 뭐 이거는 당연히 한국말이니까 이해 못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빠른 거, 느린 거. 빠른 거는 뭐 중화 반응, 연소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것들이 있고, 느린 반응은 석회 동굴의 생성 반응, 그다음에 철의 부식 이런 게 있대요. 우리가 뭐 사실 중화 반응은 우리가 뭐 염기나 산이 없으면 뭐 볼 수 없는 거고, 앙금 생성도 우리가 뭐 어떻게 일상 생활에서 보기가 참 어렵죠. 근데 연소 반응은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촛불 같은 거, 우리 케이크 할 때 촛불 같은 거 칙 하면은 이제 불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소하는 반응이니까 그게 이제 빠른 반응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느린 반응은 철의 부식. 우리가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면도 같은 걸 하거나 그런 면도 칼이 이제 녹슨다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게 엄청 천천히, 여성분들은 머리핀을 우리가 이제 어디에 놓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산화돼서 부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느린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이제 가볍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의 빠르기 측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빠른 거, 느린 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그런 거죠. 어떤 반응이 더 빠른 반응이냐, 어떤 반응이 더 느린 반응이냐, 우리가 결국엔 측정을 해야 되는데 궁금한 거죠.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느리냐를 우리 줄 세우기를 좋아하니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 시간당 이제 질량을 측정하거나 반응 시간에 따른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네요. 결국 기체의 이제 질량을 측정하거나 이제 부피를 측정하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측정한다 하고, 고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이제 요 바닥에 표시된 X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바로 안 보여요. 바로. 그럼 시간이 짧다는 거잖아요. 그럼 빠른 반응이겠죠. 빠른 반응이겠고, 아무리 기다려도 X가 계속 보여요. 그러면 뭐예요? 시간이 엄청 기니까 이제 느린 반응이겠죠. 느린 반응이 될 거고, 부피랑 질량은 어때요? 질량은 당연히 뭐 많을수록 클수록 이제 빠른 반응인 거고, 짧은 시간 내에. 부피도 부피도 이렇게 부피가 클수록 짧은 시간 내에 부피가 클수록 빠른 반응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정한 예시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체가 생성되는 거 우리 CaCO3 뭐 탄산칼슘에 뭐 염산을 넣었더니 결국에는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측정해 버릴 거다 우리는. 그리고 마그네슘의 HCl 요거 이제 산화환원 단원에 이게 나오면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반응해서 MgCl2 이렇게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나오는데 수소기체는 이제 부피를 측정해서 여기 주사기에 부피를 측정해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측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가 생성되는 경우는 우리 고체 여기 황 고체가 생성되면 X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시들은 한 번씩 눈을 봐주고요. 문제가 이 예시들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지는 저도 이제 뒤에 문제를 안 풀어봐서 모르겠지만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시간에 따른 부피가 크다 이제 작다 요걸로 이제 반응이 빠르다 이제 반응이 느리다 아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시는 지금 뭐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고요.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기체, 고체가 있고 이렇게 큰 카테고리 두 개, 한 개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상식적인 거죠. 당연히 많이 생기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생기고 부피가 크면 당연히 약간 빠른 거라고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상식적인 느낌에서 상식적인 부분적인 정도에서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어때요? 시간의 증가함에 따라 질량이 어때요? 질량이 줄고 있죠. 질량이 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CO2로 기체가 빠져나가고 있다. 근데 여기 처음 10초에서는 1g의 차이가 나고 두 번째 10초에서는 0.5g의 차이가 나고 세 번째 10초에서는 얼마 차이가 나요? 0.3. 그렇죠. 첫 번째 1g, 두 번째 0.5, 세 번째 0.3, 네 번째 0.2 이렇게 여기 차이가 0.5, 여기 차이가 0.2, 여기 차이가 0.1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 포인트 위 반응에서 반응의 빠르기는 반응 시간에 따라 반응한 CO2의 질량을 측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 각 구간에서 질량의 차이는 발생한 CO2의 질량에 해당하므로 반응의 빠르기는 반응 시간분에 발생한 CO2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단위는 그램 퍼 세크로 사용할 수 있다. 반응이 이제 빠르게 보면 제가 위에 써놨죠. 1g 근데 10분의 1 여기는 10분의 아까 0.5였죠 10분의 0.5니까 여기 빠르기는 100분의 5 이렇게 점점 빠르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단위 시간당 점점점 줄어드니까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 거라고 위에서 설명한 것과 아래에서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한 부분이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제 여기를 만약에 시간 여기를 뭐 빠르기 여기는 뭐 속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시간이 이제 뭐 시간당 속력 나타내야 되는데 시간이 제일 빠른 데가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속도가 가장 빠를 거고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이 시간으로 보면 이 시간에서는 이제 속도를 딱 순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으로 해야겠죠. 평균 10초 동안 질량 1이 없어진 거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점점 감소하는 이런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속도가 줄어들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빠른 반응과 이제 느린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반응 속도 결국엔 여기가 메인이죠. 반응 속도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메인.
AMA.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빠르기이면 반응 시간 동안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응 속도 정의를 보면 밑에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데 반응 시간 동안 반응들의 농도 감소량, 반응물이 감소하는 양 또는 반응 시간 동안 생성물이 농도가 증가하는 양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반응물이 줄어들거나 생성물이 이제 늘어나는 양으로 이제 반응 속도를 우리는 측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리고 단위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단위가 지금 요렇게랑 똑같은 거죠. 이게 단위가 뭐 이걸 지금 보고 요거 단위 하나, 단위 둘, 단위 셋, 단위 넷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지금 농도에서 개념이 완전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왜냐면 요거 지금 보면 뭐예요? 이게 몰농도고 그 다음에 분의 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고 요거는 몰농도 분의 뭐 된 거예요? 미닛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첫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랑 같고 두 번째 거는 네 번째 거랑 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결국 반응 속도의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응 속도의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가 반응 속도의 단위다. 반응 속도의 표현,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시간 변화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 변화 또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로 반응 속도를 나타낼 수 있다.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화학 반응식의 개수로 나누어 나타낸다. 반응물의 농도는 반응 과정에서 감소하므로 반응 속도를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약간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응물은 결국에는 줄어든다. 반응물은 결국엔 줄어들 거다. 반응물 줄어들어요. 반응물 줄어들어요. 생성물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응물은 감소하는 방향을 나타내주고 싶으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별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의미는 두되 이거를 무조건 속도는 얘네 반응물은 마이너스다 뭐 이런 식으로는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반응물 줄어드니까 당연히 감소하겠구나. 생성물은 만들어질 테니까 당연히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감소하겠구나,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사실 여기 뭐 마이너스다, 여기 뭐 플러스다, 뭐 이렇게까지 뭐 외우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개념적으로 그냥 당연히 약간 상식적인 부분에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걸로 위에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쉬우니까. 지금 수소와 요오드 기체를 반응시켜서 HI 이렇게 이런 기체를 만드는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응 개수의 비가 지금 어때요? 개수가 1대 1대 2죠. 그럼 결국에는 이 수소가 하나 없어지고 요오드 기체가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질 때 HI라는 기체는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가 없어질 때 두 개가 생기니까 누가 몇 배 더 빠른 거예요, 반응이? 생성물이 이 반응하는 친구들보다 몇 배 빨라요? 두 배 빠르죠, 두 배. 왜냐면 반응물은 하나씩 없어질 때 생성물은 두 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두 배 빠른 거예요. 생성되는 속도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H2의 농도가 감소하는 속도나 I2의 농도가 감소하는 속도는 HI 농도가 증가하는 속도의 2분의 1일 것 같다. 왜 2분의 1일 것 같아요? 여기가 두 배 빠르니까 여기 두 배 빠른 거에 2분의 1을 해줘야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2분의 1일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에 이 개수를
이 분모로 나눠주는 행위가 이 개수를 분모로 나눠주는 행위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속도를 여기에 있는 화학 반응식의 속도를 말할 때 A를 기준으로 말할 거예요? B의 기준으로 말할 거예요? C의 기준으로 말할 거예요? D의 기준으로 말할 거예요? 그쵸? 기준에 따라서 속도가 다 다르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는 D로 말하는 친구랑 A로 말하는 친구랑 속도를 얘기할 때 이게 같겠어요? 아니죠. 다르죠. 왜냐면 A는 한 개가 없어질 때 D는 네 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보다 4배 빠른 거예요. A가 D보다 4분의 1배 느린 거죠. 4분의 1배 느린 거죠. 4개가 생기고 한 개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나는 이 A, B, C, D 상관없이 이 모든 반응물, 생성물 상관없이 하나로 반응 속도를 나타내고 싶다고요.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로 반응 속도를 나타내고 싶으면 이 앞에 있는 개수들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이 앞에 있는 개수들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4배 빨랐기 때문에 4분의 1배가 되고 이 친구는 3배 빨랐기 때문에 3분의 1배가 되고 이 친구는 2배 빨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감소하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별 의미 없어요. 감소하는 것만 감소 생성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랑 생성만 의미가 있지 뭐 그런 건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는 한 개가 반응하고 한 개가 없어지니까 그냥 의미 없는 거죠. A는 요래서 개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앞에 반응 시간 동안 농도의 변화에서 앞에 개수로 나눠주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로 반응 속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모든 친구들로 반응 속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얘가 1대 1대 2니까 여기도 2분의 1이 들어갔죠. 그래야 서로의 반응 속도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어떤 또 반응식에서 또 지금 하나의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식이 3, 2, 1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개수로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 1분의 1 이렇게 해야 다 같은 반응 속도라고 등호를 쓸 수 있는 거겠죠. 맞죠? 이 개수로 나눠주지 않는다면 문제 기억에 델타 A의 반응 속도 델타 T는 3 델타 D 농도의 델타 T랑 같다 이런 기억의 보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보기는 맞는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이 보기는 요 3, 3, 2, 1 보기 기준으로 맞는 보기가 되죠. 예. 왜냐면 얘 속도가 얘 생성되는 속도보다 3배 빠르잖아요. 없어지는 속도가. 그래서 요건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개수로 나눠주는 거나 곱해주거나 여기서는 다 이제 나눠주는 것만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것처럼 기준을 다른 거에 두면 여기 3, 3, 2, 1인데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3배를 해준 것이 이렇게 3배를 해준 것이 여기 아까 1을 해준 거랑 얘랑 같냐고 이제 보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주면 그럼 우리는 이게 같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한 건 네. 그래서 여기까지 화학 반응 반응 속도 화학 반응식을 보고 반응 속도를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는지 개수로 나눠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반응 속도 아까 제가 여기서 했던 거 이 부분에서 했던 거 평균 반응 속도 10초 동안 얼마만큼 생겨 10초 동안 얼마만큼 없어져 이런 걸 한 거죠 아까.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반응 속도를 나타낼 때 아까는 제가 여기가 이제 속도 이렇게 속도였는데 여기는 농도로 줬어요. 농도.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 변화량을 반응이 일어난 시간으로 나누어 나타내는 반응 속도이며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말 들어보면 결국엔 반응 속도 뭐냐? 이 시간 동안 이만큼 줄어들었으면 이 반응 속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평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 실제 이렇게 이 실제 농도 뭐 이 농도 이 시간이 흐를 때 여기서 이 A의 농도를 뭐 구해라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 이거는 평균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B가 생성물일 땐 이것도 평균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오고 만약에 A, B 이렇게 나온다. A는 감소하는 거고 B가 증가하는 건데 둘 다 1대 1이다. 이러면 델타 T가 같다는 가정하에 요 속도랑 요 속도는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농도를 주고 여기 농도를 주고 여기 농도를 주고 여기 농도를 뭐 안 주고 예. 여기 농도를 안 주고 그러면 여기 농도를 알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평균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당 농도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고 순간 반응 속도는 특정 시간에서의 반응 속도를 나타내며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특정 시간 t에서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에 해당한다. 여기 절대값 이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의 속도 그러면 여기 지금 뭐 나타내는 게 여기에 속도가 있고 여기에 속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초기의 속도가 더 빨라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속도가 더 빨라요? 초기가 그래프가 더 크니까 초기가 더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됐어요. 농도가 이렇게 되고 시간이 이렇게 된다면 이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는 농도랑 상관이 없겠죠. 농도랑 상관이 없는 반응이죠. 네. 농도랑 상관이 없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일정하다. 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반응이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면 일정하게 농도가 감소하는 반응이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요 농도가 처음에는 빠르게 감소했다가 나중에는 느리게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처음에는 빠르게 없어지고 나중에는 천천히 없어진다. 이렇게 여기는 생성되는 거죠. 농도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만들어지는 거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 만들어지는 추이가 여기 처음에는 빨리 만들어지는데 점점 갈수록 느리게 만들어진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해석은 뒤에서 한번 더 나오면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 기울기, 이 순간의 기울기가 순간 반응 속도, 이 두 점 사이의 반응 속도가 평균 반응 속도, 그 다음에 초기 반응 속도는 이 맨 처음에서의 기울기, 이게 초기 반응 속도다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화학 반응이 빠른지 느린지, 어떤 게 빠른 느린 반응 예시가 있는지, 기체에서는 질량 부피, 고체에서는 X가 안 보이는 때까지의 시간, X가 안 보일 때까지의 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여기 단위 시간당 이제 점점점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니까 기체가 질량이 줄어드는 폭이 감소하니까
빠르기도 점점점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고, 반응 속도에서는 우리는 반응 속도 단위가 중요한데 단위는 몰롱도 per sec, 몰롱도 per minute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반응 속도의 표현은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다 반응 속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개수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준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반응 속도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하다라고 이제 쓸 수 있도록 개수로 나눠준다. 그래서 예시가 1대 1대 2니까 2로 나누자. 2로 나누자. 그러면 반응 속도는 같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평균 반응 속도 시간 2점, 농도 2점 나오면 평균 반응 속도 구할 수 있고, 순간 반응 속도는 이런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 이런 거는 뭐 미적분하면 이제 미분값이겠죠. 이 그래프를 주었을 때 이 시간 x 값에서. 그리고 초기 반응 속도는 요거 맨 처음 0초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아마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을 후다닥 정리를 했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반응 속도식이 나오네요. 1번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해서는 끝났고, 개념적인 부분은 끝났고, 반응 속도식. 그러면 우리 이제 식을 세워보자. 이제 빠른지 느린지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알겠어. 그러면 도대체 반응 속도 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반응 속도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 속도 알겠어요. 이 반응하면서 얘가 1대 1대 2대 2면 얘가 이 반응하는 반응물이 이 생성물들보다 2분의 1배 더 느리구나. 이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알겠는데, 이제 이 반응 속도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그걸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응을 시켜봤던 이런 몰 농도를 가지고 시켜봤더니 반응 속도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반응이 느리더라, 빠르더라. 이제 그런 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냥 쭈르륵 읽으면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 농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도에 따라 달라지면, 책에서는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까 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물질 A와 B가 반응하여 물질 C, D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반응 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위에서 일단 태클을 걸었죠.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반응 속도는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면은 반응 속도가 뭐 빨라지고, 농도가 이제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낮아진다. 뭐 이런 지금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데, 농도에 관계없이 농도가 증가해도 반응 속도는 일정하고, 농도가 감소해도 반응 속도가 일정한 이런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도에 따라 달라지면 농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좀 제가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네, 밑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면 반응 착수가 나오는데 M과 N은 각각 물질에 대한 반응 착수를 나타낸다. M, N은 뭘 통해 구해요? 뭘 통해? 실험을 통해 구해요. 실험.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아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요. 실험을. 그리고 반응식의 개수인 A, B와 관계가 없다. 관계 없다고 말했어요. 꼭 나중에 시험 문제 보면은 이걸로 낚시를 해요.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이면 여기 반응 개수 여기 M도 1이고 N 2예요. 이렇게 낚시를 해요. 보기 기억에 A 플러스 2B는 2C 플러스 3D다. 이런 이제 반응이 있는데, 요거의 반응 기억 요거의 반응 속도는 K는 A가 1이니까 개수가 A고 B가 2니까 개수가 2다. 요거 다 기억에 나와요. 무조건 이렇게.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개념 공부가 안 됐으니까
잘 이런 거를 꼼꼼히 안 봤으니까 여기 1이고 여기 2. 맞아. 반응 속도에서도 막 개수로 나눠줬잖아 우리가. 막 개수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다고 났잖아. 같다고 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1, 여기 2. 이거 맞지 않아? 해서 박살이 납니다. 네, 이거 아니에요. A, B랑 관계 없어요. 요 1이랑 2랑 요 반응이랑 반응 개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뭐랑만 관계 있어요? 실험이요, 실험. 내가 직접 실험을 해서 농도를 대입해서 얘가 얼만큼 반응 속도가 빠르구나. 얘가 얼만큼 반응 속도가 증가했구나, 감소했구나. 그걸로만 알 수 있지. 개수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로는 절대 반응 그 지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관계가 없다. 실험을 통해서 구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문제에 나오겠죠, 뒤에. A에 대한 M차 반응, B에 대한 N차 반응이고 전체 반응 차수는 요거 두 개 더해준 거다. 요 정도는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었어요. 너 이렇게 써줬을 때 한번 이해해 볼래?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헷갈리게 써놨죠. 봐봐요. 여기 1이니까 여기 11. 맞네. 여기 1이고 1이니까 여기 1이고 1이니까 여기가 11이네. 아니라고요. 방금 위에서 설명했잖아요. 관계 없다고요. 그냥 이거는 우연이에요. 우연으로 우연스럽게 1인데 여기도 1이 된 거예요. 우연으로 시험을 해봤더니 11인 거예요. 우연이다. 그쵸? 여기는 그럼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여기 1이어야 되죠. 그런데 얼마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11은 앞에 11과 우연이다. 우연히 겹쳤을 뿐이다. 그리고 전체 반응 차수는 이거 1 더하면 2고 여긴 2밖에 없으니까 2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설명했던 내용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응 차수까지 설명이 됐고 반응 속도 상수 요 이제 차수까지는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이 친구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K 반응 속도 상수. 너 K야 너 누구니? K는 반응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며 반응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진대요. 농도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는 상수로 농도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는 상수래요. 그러니까 농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 K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온도와 활성화 에너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 온도와 활성화 에너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대요. 이 K는 대학교 이제 가면 이제 아레니우스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나오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죠.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K 값을 찾아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온도와 활성화 에너지에만 영향을 이제 받는 거고 K는 K의 단위는 전체 반응 차수에 따라 다르다. 밑에서 볼 거예요. 이 K의 단위를 반응 차수에 따라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지 빨리 그냥 금방 쉽게 외우는지 제가 보여줄 거고 얘로서 지금 V는 KA의 제곱 그 다음에 B 이렇게 1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반응 속도식이 있는데 이런 반응 속도식에서 그럼 얘는 전체 반응 차수가 몇이에요? 전체 반응 차수는 2 더하기 1이니까 전체 반응 차수는 3차가 되는 거고 반응 속도식에서 전체 반응 차수는 3이고 여기다 있네요. 반응 속도 상수는 상수는 요거 농도를 다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 임으로 반응 시간의 단위가 S일 때 초일 때 아까 반응 속도 단위가 뭐랬어요? 몰농도분의 S 세컨 몰농도분의 미닛 이렇게 두 개로 나타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단위가 세컨즈일 때 K의 단위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갑자기 이거 뭔 소리야 하는데 여기 몰농도잖아요. 몰농도의 제곱. 얘 몰농도의 제곱인 거고 얘는 몰농도. B의 몰농도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V
V 단위 뭐였어요? 반응 속도 단위. 요거였잖아요, 요거. 요거였잖아요, 요거. 근데 요건 아니고 요걸 써준 거죠, 세크. 부피분의 몰수가 요 몰농도고, 요 S는 그대로 넣어준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싹 다 정리를 하니까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렇게 나온다는 거. 음. 그래서 이제 봐보면 m의 세제곱분의, 그쵸? 그 다음에 요거 m 분의 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몰농도분의 세컨 나누기 몰농도의 3승. 그러면 몰농도의 3승 없어지니까 2승인 거고,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 몰농도의 제곱분의 s인데, 요거가 지금 요거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요거. 근데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얘도 분모로 내려와야 되죠. 왜냐면 여기 내항의 곱이 분모로 가고 여기 외항이 분자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것도 제가 아까 분자 했었는데 잘못 쓴 거고, 얘가 밑에 분모에 있었으니까 분모에 있는 애, 그리고 원래 여기 있던 내항은 밑으로 깔리고 외항은 위로 분자로 올라가니까 지워졌고 2 남고,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 보면 똑같은 거죠. 요것만 떼서 보면 이 리터 제곱분의 요거 몰수의 제곱, 이거 보면은 결국에 이거 몰농도 제곱을 거꾸로 역수로 해준 거잖아요. 리터분의 몰수가 몰농도니까, 역수니까. 그래서 확인됐고. 네.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이제 한번 다시 이제 해보자면,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랑 활성화 에너지에만 영향을 받아요. 온도랑 활성화 에너지에만 영향을 받고 농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농도랑 상관이 없고, 지금 여기서 K의 단위를 봐야 되는데, K의 단위를 볼 때 지금 여기서 구한 K의 단위는 이거였어요. 근데 이 단위는 몇 차일 때의 단위예요? 3차일 때요. 3차일 때의 단위예요. 그러면 1차일 때도 있고 0차일 때도, 지금 0차일 때도 있고 1차일 때도 있고 2차일 때도 있고 3차일 때도 있죠. 그럼 이때 아까 반응 속도 상수가 어떻다고 했어요? 그 값이 K의 단위는 전체 반응 차수에 따라 어떻대요? 다르다. 그러니까 요 차수가 다르니까, 전체 반응 차수가 다르니까 K의 단위도 다 다른 거고, 요걸 어떻게 이제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0차일 때는 이거를 몰농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몰농도 퍼 세크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반응이 1차일 때는 지금 이거밖에 없죠. 1 per sec 이렇게. 근데 반응 차수가 지금 몇 차예요? 1차죠. 1차라는 건 지금 여기가 1이 있다는 거죠. 몰농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농도가 이미 가지고 있어. 얘가 가지고 있어. 뭘? M을 이미 가지고 있어. M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반응 차수랑 곱했을 때, M이랑 반응 차수랑 곱했을 때, M이랑 지금 말했어요. 농도랑, 결국엔 이제 정리를 하면 농도랑 반응 차수랑 이제 곱했을 때 단위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M per sec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세요. 지금 0차는 농도가 있어요, 없어요? 농도가 없죠. 지금 여기 농도가 없잖아요. 농도가 없으니까 농도가 없다고요. 지금 몰농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없으니까 농도가 그냥 1이라고 보면 농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K가 K 한 개 반응 차수라고 아까 이 상수라고 했는데, 단위라고 했는데, 바로 MS가 나오잖아요. M per sec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럼 이거를 똑같이 이제 설명을 하면, 여기 농도 있어요, 없어요? 농도 1차는 농도 있죠. 1몰 농도, 이렇게 농도 곱하고, 왜냐면 여기가 왜 1을 넣었냐면 0차잖아요. 0차니까 이 농도에 0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이 나온 거예요. 여긴 1. 근데 여기는
지금 1차죠. 1차는 농도에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몰농도잖아요. 그래서 몰농도니까 몰농도 써주고 곱하기 반응 속도 상수, 반응 속도 상수로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m per sec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이미 m이 있죠. m이 있으니까 이 반응 속도 상수는 뭐가 여야 돼요? 1 per sec가 돼야 돼요. 그렇죠? 1 per sec 나오죠? 여기 1 per sec 1승일 때 1승일 때 차수가 1일 때 그럼 똑같은 논리로 A가 2차예요. 2차 전체 반응 차수가 2차 그러면 M의 제곱이겠죠. M의 제곱 곱하기 반응 속도의 상수 K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M per S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반응 속도 단위니까 단위이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했는데 이렇게 반응 속도 단위가 나오려면 이 K 값은 뭐여야 돼요? 1 per 몰농도 곱하기 S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단위가 나오죠.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 거를 보면 리터 나누기 몰하고 곱하기 S분의 1한 거니까 요게 몰농도분의 역수잖아요. 요거는 지금 이게 몰농도분의 역수인 거잖아요. 리터를 몰로 나눈 거니까 몰농도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죠. 결국엔 이 반응 차수를 주면 반응 속도 상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적응이 돼. 이거를 뭐 외우시든 뭐 이해를 하셔서 빨리 하시든 결국에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2차예요. 2차. 2차면 이게 반응이 2차면 농도가 어떤 물질의 농도가 2개고 이거 반응 차수 곱했을 때 반응 속도 상수가 반응 속도가 얼마라고요? 단위가 몰 퍼 세크. 그러면 K는 어떻게 나와요? 요거를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단위를. 그래서 1분의 ms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 반응 차수가 3이면 곱하기 반응 속도 상수는 ms 무조건 ms라고요. 이게 왜냐면 반응 속도니까 반응 속도의 단위니까. 그럼 이제 k를 구하려면 이 3승으로 나눠주면 k는 1 per 몰농도의 제곱 곱하기 s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나오잖아요. 반응 차수 3개일 때. 그래서 문제에서도 반응 차수를 주고 K의 단위를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면 너무 쉬운 문제다. 두 개 곱했을 때 MS가 나오게만 하면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MS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개 있을 때 얘가 3개 있을 때 얘가만 나오게 하면 된다. 그러면 2개 없애주고 S 그냥 그대로 쓰면 얘겠구나. 그래서 여기 있거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찾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결국엔 반응 속도 요거 단위가 어떻게 농도랑 반응 속도 상수랑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몇 차인지랑 상관없이 이런 식만 써주면 바로 K의 단위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반응 속도 상수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반응 속도 상수랑 이제 상관없이 요거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A에서 이제 B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될 때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라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반응물이 처음에 있었으면 얘는 A는 감소하고 B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반응물이 점점 줄어들 때 생성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생성물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평형 상태가 됐어요. 평형 상태. 이 평형 상태가 됐다는 건 결국엔 지금 이 A가 뭐 8에서 A가 몇이 되고
A가 뭐 얼만큼, A가 뭐 4만큼 있고 B가 8만큼 있는 상태가 평행 상태를 유지하면 이것은 이제 속도가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지금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죠? 시간이 흘러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화학평형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반응 속도가 처음 빨라요. 왜냐면 얘 농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B가 점점점 생성물이 점점점 늘어나죠. 생성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생성물이 늘어나면서 역반응 속도도 점점 증가를 하겠죠. 역반응 속도도 증가를 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요 시간 t1이라고 하면 여기가 t1일 때 결국엔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거고, 같아지지만 농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또 체크를 해야 돼요. 농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평형 농도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평형 농도가 4라고 했을 때 또 서로의 이제 반응 속도를 물어본다고 하면 요게 다 1차 반응이라고, 얘 둘이 다 1차 반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반응 속도가 뭐 얘가 지금 농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뭐 두 개만 뭐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얘가 속도가 이렇게 1대1 반응이면 같아야 되겠죠. 이걸 유지하려면 처음에는 이제 농도 차이가 있어서 뭐 변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같아야 된다. 속도가 이제 문제 풀 때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결국에는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속도가 같아지면 평형을 이루게 되고 평형 상태일 때의 농도는 다를 수 있다. 속도가 같아지게 되고 평형 상태일 때 농도가 다를 수 있고 뭐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죠.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다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러면 도대체 아까 너 임마 여기 1 해서 여기 1 한 거, 여기 1인데 여기 2 한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했는데 아까 어떻게 구했는지 말했죠. 실험을 통해서 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나 지금 반응 속도 상수의 결정을 할 거야. 반응 차수만 이제 결정을 하면 반응 속도 상수는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2차 반응이냐? 2차 반응이면은 어때요? A의 2승일 거니까 이거 K 곱한 게 m per sec해야 된다. 그럼 K는 자연스럽게 1분의 1 per ms가 된다. 이렇게 이제 K. 그러니까 결국엔 반응 차수를 구하는 게 키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통해 해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 실험을 통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 두 개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에서 초기 농도를 달리하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한다. 여긴 초기 반응 속도니까 초기 반응 속도로 측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반응 차수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 초기 반응 속도로 이 어떤 반응물의 농도가 영향을 주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2, 1 이렇게 농도를 주니까 초기 반응 속도가 0.028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뭐만 변했어요? O2만 변했어요. O2. 산소를 2배 늘려주니까 반응 속도가 어떻게 증가해요? 2배 증가했다. 2배. 2배 증가했죠. 2배. 그러니까 얘가 농도를 2배 증가하면 속도가 2배 증가한다. 그러면 산소에 대해서는 비례관계이겠구나. 2배 증가해서 2배속 빨라졌으니까 반응 속도는 이렇게 지수가 요거 1이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NO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금은 여기 두 개가 똑같고 여기를 지금 2배 해줬죠. 여기를 2배 해줬는데 여기 반응 속도는 몇 배 차이나요? 4배 차이 나죠. 4배. 이 NO는 지금 2배를 해줬는데 속도가 4배가 올라가려면 지수가 몇이어야 된다? 2여야 된다. 2. 그래서 NO에 대해서는 지수가 2고
산소 분자에 대해서는 1인, 전체 반응 차수는 3인,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아, 그래서 K의 만약에 단위를 물어본다고 하면 K의 단위는 1퍼 몰농도 제곱 곱하기 세컨즈가 되겠구나. 아, 그래야지 여기 곱하기 몰농도의 3승을 했을 때 요 농도를 곱했을 때 이 반응 속도가 단위가 m per sec가 나오죠. 그래서 K의 단위는 요게 나오겠구나. 요 문제가 나오고 기억의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는 요거입니다 라고 나오면 기억은 맞는 보기라고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고, K값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라고 한다면 이 실어봤던 것 중에 어떠한 것 아무거나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서 직접 K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위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위에랑 비교했을 때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K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K에 대한 숫자의 값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반응 차수와 반응 계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2니까 우리 반응 이거 차수 2잖아. 진짜 혼나요. 이러면 진짜 안 되죠. 상관 없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했고, 여기가 2, 여기가 2. 두 개 없어지면 두 개 만들어지고 하나 만들어지니까 이거의 V를 다 똑같이 반응 속도를 나타내고 싶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산소 농도 이렇게 쓰는 거죠. DT 이렇게 쓰는 거죠. 물 D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한다?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야 된다.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인 거는 뭐예요? 우연이다. 그러면 지금 NO2에 대해서는 제곱, 이 H2O2에 대해서는 1승,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했으면은 우리 반응 차수와 반응 속도 상수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공부했어요. 진짜로 이제 다 알아요. 우리는 이 정도면 완벽하다. 이 정도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응 차수, 반응 속도 식에 대해서 해봤고, 지금 한 번 더 복습을 하라고 나오네요. 한 번 더 복습해봐. 너 임마 화학 반응식 이렇게 줬어. 그러면 반응 속도는 K는 이거야? 하면 진짜 두드려 맞는다고요. 0.1, 0.2, 0.2, 0.2니까 여기 2배 증가했다. 여기 4배 증가했다. 2배, 4배? 그러니까 여기 제곱이 맞구나. 찍어 맞았던, 그냥 써봤는데 이거 맞네. 그리고 여기는 1대1 변하지 않았고, 첫 번째, 세 번째 여기는 2배 증가했고, 여기는 2배 증가했다. 여기는 BR은 그냥 1배구나. 요것도 1이 맞네. 그냥 썼는데 우연으로 맞은 거예요. 네, 그냥 썼는데 우연으로 맞은 거예요. 우연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K 값을 구하고 싶다. 나 K 값 구하고 싶어. 그럼 20 여기다 넣고, 그렇죠? BR에 여기 농도 넣고, NO에 여기 농도 넣고 정리를 하면 K 값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K 값이 나올 것이고, 나왔네요. K 값 여기 K 값 나왔고, K 값은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체 반응 차수가 3이니까 우리 그냥 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팍 써버리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복습을 2번이나 했으니까 우리 절대로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반응 차수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1차 반응과 반감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왜냐, 이제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제 약간 여기까지 제가 지금 화학 반응 속도에서 빠른 거
그리고 느린 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기체, 고체, 부피 질량, 그래 x 없어지는 거까지 보고 반응 속도는 어떻게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반응 시간당 감소량, 시간당 생성량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2배 빠르다, 얘가 기준이면 얘가 2분의 1배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로 나눠줘서 각각 반응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순간 초기 나타내고, 생각해보니까 V 알겠는데 이거 직접적으로 우리 구하고 싶어요. 그날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실험을 해야 된다. 개수랑은 상관이 없다.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 반응 속도 식을 차수를 구할 수 있었고, 차수를 구하니까 반응 속도 상수 K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근데 이 K는 어떤 거에만 영향을 받는다? 온도랑 활성화 에너지에만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온도랑 활성화 에너지만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K는 반응 속도 상수라는 걸로 우리는 이제 온도가 고정되면 변하지 않으니까, 활성화 에너지도 촉매로 나눠주면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구할 때 그 반응의 반응 차수가 결국에 K의 단위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0차, 1차, 2차, 3차일 때 어떻게 K 구하는지 우리 봤었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정반응 감소, 역반응이 속도가 증가하죠. 생성물이 증가하고 반응물이 감소하면서 이 속도가 줄어들고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점점점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이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지는 그 시점까지 반응을 하게 되면 평형에 이르게 되고, 그 평형일 때의 농도는 서로 각각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같을 수도 있어요. 우연적으로 같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반응 차수와 반응 속도 상수의 우리 이거 어떻게 결정하냐? 아까 실험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를 줄게. 너가 한번 찾아봐. 데이터를 줘서 2배 하니까 2배, 그래서 1승, 그래서 2배 하니까 2배 된 거를 또 2배 하니까 여기 4배. 그럼 여긴 제곱이구나. 그럼 제곱과 1승이니까 전체 반응 차수는 3차. 그럼 3차만 가지고도 아주 많은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구나. 반응 차수, 반응 속도 상수의 이 단위도 알 수 있고, 이 데이터 값을 다 집어넣으면 실질적인 K의 값도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반응 차수와 반응 속도 상수를 어떻게 조물조물 하는지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개수 아니다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시가 나오면서 2배 할래, 1배 할래. 근데 여기는 2, 1 요게 반응 속도에서 그대로 따라갔죠. 이 실험 데이터가. 이것도 우연이라는 거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항상 따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계속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1차 반응과 반감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 거 복습하고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1차 반응과 반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에 0차 반응과 2차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 여기 지금 화투는 1차 반응을 가지고 그리고 반감기를 가지고, 반감기 농도가 반이 될 때 걸리는 시간이 같다. 요걸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화투에서는 다룬다. 하지만 일반화 대학교 과정에 가면 0차 반응에 대한 반감기, 2차 반응에 대한 반감기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고 아주 수월해졌다. 1차랑 반감기만 알면 되니까 너무 개꿀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개꿀인 것만 하고, 활성화 에너지 아까 K 아레니우스식 혹시 나오나 살짝 봤지만 아레니우스식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꿀이에요 하면서 활성화 에너지도 설명을 할 거고, 활성화 에너지를 설명을 하고 여기 1차 반응과 반감기 설명을 하고 2점 테스트, 3점 테스트 풀면 여기 반응 속도도 끝이 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1차 반응과 반감기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같이 복습하고 공부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